얼마 전에 저희가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를 공지했었죠. 가온 차트에 대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응모한 댓글 하나하나가 수준이 높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가온 차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벤트에 응모한 댓글 중 제가 선택한 댓글은 바로 네모바지 스펀지밥님이 써주신 댓글입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이분의 내공이 심상치 않아요. 역시 저희 채널은 양보다는 질이죠.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음악 산업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댓글에서 가온 차트 집계 방식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조만간 저희 집계 방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할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당첨된 댓글 내용을 살펴보면요. 스트리밍은 사용자 입장에서 무제한적으로 재생이 가능한데 만약 스트리밍 1회당 저작권료가 1원이고 월 스트리밍 이용권이 1000원이라면 한 사람이 1000회 이상의 스트리밍으로 월 이용료를 능가하는 가치를 만들 수 있나요? 만약 중복 스트리밍이 제한이 있다면 그 이후에는 아무리 더 들어가도 가수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은 건가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분은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진짜 유심히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날카로워요. 저희가 만든 이전 콘텐츠만 보시면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만든 콘텐츠 중 가온지수가 곧 저작인접권자의 매출이라고 언급했던 콘텐츠가 있었고 음악 차트의 데이터와 저작권 분배를 위한 데이터는 모두 다 소비자가 소비한 소위 말하는 판매량 데이터로 봐야 하죠. 이 점은 음원 차트 데이터와 저작권 분배 데이터와의 공통점일 겁니다. 그런데 음원 차트 데이터와 저작권료 분배 데이터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판매량 데이터를 모두 반영하느냐 아니면 정책적으로 데이터의 일부를 반영하지 않느냐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원 차트는 차트의 공정성을 위해서 스트리밍 같은 경우 한 개의 아이디가 1일 동안 몇 번을 스트리밍해도 한 번만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매량 데이터를 중복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차트이니까요. 그런데 저작권료 분배 데이터는 어떨까요? 어떤 가수의 노래를 하루에 100번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인정해서 한 번 청취한 저작권료만 준다면 가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저작권료를 분배할 때는 소비자 환불 같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판매량 데이터 전수를 반영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중요한 개념을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 개념은 저작권료 분배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저작권료에 대한 징수와 분배 방식에 대한 규정도 있고 이를 이번에 콘텐츠에 모두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 설명과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다룰까 합니다. 저작권료 분배 방식에 대해 이해하시기 위해 약 9년 전 기사 하나를 볼게요. 자,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은 무제한 스트리밍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문체부가 제안한 내용인데 여기서 PPS라는 개념이 나오죠. 페이퍼 스트리밍의 약자인데요. 스트리밍 1회 단가를 정해서 저작권료를 정산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자, 이런 PPS의 개념을 댓글로 질문해 주신 거예요. 질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리밍 1회당 저작권료가 1원이고 이용권이 1000원이라면 한 소비자가 1000회 이상 스트리밍하면 그 저작권료는 주느냐라는 질문이었잖아요. 답은 줍니다입니다. 그 저작권료는 횟수대로 정산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음악 사이트들은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기사 말미에 보면 PPS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멜론이나 당시 엠넷닷컴 측은 굉장히 반발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저작권료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려는 편법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죠. 그걸 저희 업계 내에선 생계형 음원 사재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이돌 팬덤들의 천공도 본래의 목적은 음원 차트 순위 상승인데 본의 아니게 생계형 음원 사재기와 같이 저작권 분배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이런 PPS의 도입은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저작권자 전체의 권익은 확실히 보장되나 음악 사이트의 사업성 악화와 저작권자 간의 분배 공정성을 해치는 문제도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댓글의 질문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요. 첫째, 음원 차트의 데이터 집계 범위와 저작권료 분배 데이터의 집계 범위는 다르다. 음원 차트에서는 차트의 정책상 중복된 이용량을 배제할 수 있으나 저작권료 분배 데이터는 그렇지 않고 거의 모두를 반영한다. 둘째,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스트리밍 횟수대로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방식이 있다. 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스트리밍 횟수 또는 점유율에 따른 저작권료율 중 큰 정산금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해준다. PPS로 정산하는 경우 매출액이 넘더라도 정산은 해준다. 다만 실제로 정산을 진행해본 실무자에게 물어보니 상품별 전체 이용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점유율 방식으로 정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해 이용량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생계형 음원 사재기도 존재하고 본의 아니게 음원 총공을 통해서도 이러한 저작권 분배 문제들이 야기될 수도 있다
정도겠네요. 음악 차트와 저작권료 정산 이슈는 언제 해도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고 더 좋은 방안으로 나가야 되겠죠? 좋은 질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후 더 궁금한 점 댓글로 소통할 수 있길 바라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